음주전과가 컷오프에 안 걸리는 이유 저희가 준비한 팔입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인 이명백 위원장이 공천심사 때도 도덕성을 집중 검증하겠다면서 5대 혐의 범죄를 예시로 들었었는데 이 기준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한마디 한 것 같습니다.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폭, 그리고 온 오프라인에서의 증오발언, 5대 혐오범죄로 이것을 규정을 하고 혐오범죄를 저지른 인사가 국민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공감대가 지금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리 공관위는 이러한 국민의 그 민심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음주운전 등 5대 혐오 범죄 규정해서 공천 과정에서 도덕성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거 봤는데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던데요.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만 거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재판은 계속 받으시고 있고 수사를 받으시고 있는 데다가 전과도 여러 개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5대 기준에는 하나도 걸리시지가 않네요.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실까? 저는 우려가 되네요. 상대당 수장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제작진이 또 발빠르게 바뀐 민주당 로고까지 이제 준비하면서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얘기했던 5대 기준,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증오발언, 학교폭력. 뭐 사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거 상당히 논란거리, 주관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겠는데 특히 여기 음주전과 음주운전이요. 서장욱 변호사님. 컷오프 기준 가운데 음주운전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번만 잘못해도 바로 아웃되는 거.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음주운전 사건은 2000년 초반에 일어났던 그 전과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이걸 두고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윤창호법 이전에도 이제 음주는 불법이고 이후도 이제 불법이죠. 왜 저는 이제 정치권에서 도덕성 검증할 때 윤창호법이 기준이 돼야 되는지 그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재명 대표한테 해당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직장 갑질, 예를 들어 조명현 씨 우리 법카 그때 그 쉬는 날 휴일에 그 청담동에 일제 샴푸를 사와라. 또는 이제 그 속옷이나 양말을 이렇게 빨아라. 와이사 세탁소에게 맡겨라. 이게 갑질 아닙니까? 직장이잖아요. 경기도 직장 갑질. 이게 저는 당연히 이건 해당되잖아요. 이건 아마 이재명 대표도 못 빠져나갈 겁니다. 변명을. 직장 갑질. 그다음에 그 정오 발언은 이게 예를 들어 본인이 형수한테 욕을 한 거 이거는 뭐 정오 발언이 아니고 사랑 발언은 아니잖아요. 정오 발언. 이번에 가장 최근에도 저는 정권이 본인을 뭐 법으로 펜으로 칼로 죽이려 했다? 이것도 이게 정오 발언입니다. 상대 진영을 자기 죽이려 했다. 맞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물론 아들 학폭은 없지만 또 아들이 그 도박 문제로 수사받고 있는 그것도 게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해당되는 게 몇 개나 되는데 과연 이게 통과된다면 그게 고무줄 잣대지. 그게 공정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기준 자체가 좀 황당한 게 가장 정치인이 제일 문제가 뭡니까? 뇌물 받거나 돈봉투 받거나 이런 데 부패 아닙니까? 이런 범죄는 이게 왜 없습니까? 저는 다른 거는 이게 다 있는데 이런 부패, 뇌물 이런 범죄가 빠져 있다는 거 이거야말로 이재명 대표를 맞춤형으로 이재명 대표를 빼주기 위한 이런 게 기준 아닙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뭐 개인적인 시각을 많이 담아서 하셨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일단 뭐 개인적인 논평의 주장이니까 저는 당연히 존중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소정숙 장님, 한동훈 위원장 얘기도 이런 것 같아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다.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만 걸리지 않게. 뭐 정교함에 따랐던 포인트도 있지만 결국은 이런저런 것들이 민주당의 여러 공천을 앞둔 이제 허들, 기준들이 이 대표 때문에 낮아진 건 아닌지 이런저런 얘기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민주당의 상황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뭐 상당히 절대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대표가 공천의 어떤 위배되는 기준에 해당되는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피해가기 위한 기준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의 어떤 과거에서의 개혁성 이런 것들이 좀 후퇴한 것 아니냐라고 볼 소지가 있는 것이죠. 뭐 5대 범죄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얘기를 했지만 지난 21일인가요? 그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뇌물 사건 등 부패 범죄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라고 예.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이게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정치권에서 그렇게 됐는데 과거에는요. 이게 정치인들이 기소만 돼도 사실은 당에서 나가고 공천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거의 뭐 그냥 낙천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우리 정치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후퇴하더니 이제는 민주당에서의 공식적인 기준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로 본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도 해당이 되지만 이른바 뭐 돈봉투 사건 등에 해당하는 많은 의원들이 해당이 되고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감점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상징되는 과거의 그런 어떤 개혁성, 도덕성 이런 측면에서 냉정하게 본다면 후퇴했다. 이런 평가가 충분히 나올 만한 뭐 그런 기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 얘기가 기억나네. 그 이재명 당대표 특별였던 강의원 의원이 성희롱 자괴감 때문에 음주운전했다 이 해명 냈다가 물론 본인이 총선 안 나가겠다고 했지만 그 해명조차도 상당히 논란거리였고 음주운전 얘기 갑자기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최병무 의원님 이게 실제로 이재명 대표부터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컷오프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물론 뭐 이 비명계는 누군지는 알 수 없는데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늘 한동훈 위원장 지적처럼 그게 뭐 상대당이라고 해서 궁극하는 게 아니라 국민적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사실은 저 5대 혐오 범죄 그리고 그저 낙천 기준이다 하는 것이 점수로 명확하게 나온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중에 이제 뭐 막말, 정오 발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말, 정오 발언이라고 하면 사실은 상당수의 민주당원들도 아마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을 떠올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피해간다.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됐다는 이유로 또는 오래됐다는 이유로 다 음주운전 뭐 이런 거 다 그냥 피해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떨어진 사람들 이제 낙천이 된 사람들은 그러면 이재명 대표만 살짝 다 피해가는 이 기준을 자기 기준하고 비교를 할 거거든요. 내 기준이나 이재명 대표 기준이랑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마 이런 반발을 할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다고 봐요. 뭐 정치인들이라는 게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아마 이재명 대표하고 거의 똑같거나 이재명 대표보다 약간 더한 그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기가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해서 내가 뭐 더한 범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승복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민주당 그리고 앞서 국민의힘의 집권 여당의 돌아가는 움직임 만나봤다면요. 이 얘기도 길지 않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3지대 바로 기호 3번 전쟁입니다.